부산 시설공단과 함께하는 터널 교통사고 제로 챌린지 시간입니다. 오늘도 임가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임가연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오늘 곰내 터널 마지막 시간이죠. 그렇네요. 오늘이 예. 곰내 터널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곰내 터널 이야기를 할 마지막 시간이 왔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곰내 터널이 부산 시내에서 하는 역할, 교통량, 제한 속도, 우회도로 등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오늘 총정리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곰내 터널을 지날 때 조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의 장마가 어제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었다. 이런 뉴스 보도 많은 분들이 그렇죠. 보고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마가 끝이 났어도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나 폭우가 예상치 않게 찾아오곤 하잖아요. 특히 그 어느 지점만 마치 그 양동이에서 물을 붓듯이 맞아요. 그런 국지성 호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특히 비가 내릴 때 주행 중에 조심해야 하는 터널이 곰내 터널이라는 점 지난 시간까지 터널교통사고 제로 챌린지 코너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도로교통공단 이지연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곰내 터널은 정관 방면으로 내리막과 커브가 있어 빗길에서 더욱 위험할 수 있는데요. 내리막에서는 가속이 더해져 평지보다 제동거리가 훨씬 길어집니다. 특히 여름철 기온이 높은 상태에서 터널 길이가 긴 구간을 장시간 주행할 경우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과열되면서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끓으며 내부에 기포가 생겨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동력이 급격히 떨어져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 브레이크 오일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터널 진입 시 속도를 줄이며 주행 중에는 급제동을 삼가고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베이퍼록 현상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 브레이크 오일 점검은 여름철에는 필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특히 비가 내릴 때 베이퍼록 현상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우리가 꼭 알아둬야겠는데요. 예. 또한 비가 오면 곰내 터널 내 정관 방향의 경사면에서 제동거리가 길어진다는 이야기 듣고 왔는데요. 이 제동거리의 의미는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차량이 완전하게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도로 노면에서 물이 고이거나 마찰력이 줄어들어서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되죠. 이 길어짐이 얼마나 길어지는지도 과학적으로 다 조사가 되어 있죠. 맞습니다. 젖은 도로에서는 같은 속도라도 제동거리가 약 18배나 길어지게 돼서 네.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을 이어서 도로교통공단 이지연 교수가 알려드립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속도를 높여 주행하게 되면 타이어가 노면의 물을 제대로 배수하지 못해 수막이 생기고 타이어가 물 위에 뜬 상태로 주행하게 되는 수막 현상이 발생해 차량 전복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빗길에서는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이고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피하며 타이어 마모 상태 점검 등을 잘 이행해야 사고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막 현상도 참 조심해야죠.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네요. 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예. 도로교통법상 비가 올 때는 제한 속도의 20% 이상을 감속해야 하고요. 예. 폭우가 내릴 때는 제한 속도의 50% 이상을 감속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게 됐을 때 제한 속도의 20km를 초과했을 때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네요. 비 올 때 얼마나 감속해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예를 들자면 네.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비가 올 때는 50km의 20% 이상을 감속해서 그 제한 속도가 시속 40km로 바뀌게 됩니다. 50에서 40으로요. 네. 그리고 폭우가 내릴 때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를 기준으로 50% 이상을 감속해서 제한 속도가 시속 25k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km의 절반인 25km요. 그런 식으로 계산. 네. 현재 곰내 터널의 제한 속도는 인정? 예. 네. 이게 답이 나오고. 이제 곰내 터널에 네. 예. 네. 뭐 답을 발표를 하죠.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곰내 터널의 제한 속도는 시속
70km죠. 네. 예. 근데 곰내 터널 해당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은 비 올 때 만약에 속도가 어느 정도로까지 떨어뜨려야 되나요? 이 곰내 터널이 지난 2016년 9월부터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80km에서 70km로 하향 조정하면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크게 줄어든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사고 발생률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가 올 때는 제한 속도가 시속 70km가 아니라 예. 20% 이상 감속한 시속 56km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예, 이거 빨라요. 비 오면은 56km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쵸. 예. 한 45? 그러니까 20% 이상이니까 예. 56km 이하로 예. 다녀야 한다. 예.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가면 딱 맞고요. 네. 항상 감속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잘한다면 뭐 그 터널 곰내 터널 사고는 제로 네. 당연히 달성하겠죠. 네. 예. 어차피 이 곰내 터널 내에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예. 때문에 과속 운전을 하면 단속이 됩니다. 늘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끝으로 곰내 터널을 주행하는 운전자들에게 부산시설공단 곰내 터널 지소 권용환 대리가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네. 곰내 터널을 이용하실 때에는 경사 구간임을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행인 정강 방향은 내리막이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출구 직후 약 300m 앞에는 사거리가 위치하고 있어 급정거 사고의 위험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터널 내에서는 가속을 삼가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터널 출구 직전 약 300m 앞 사거리가 있으면은 네. 급정거 아유 큰일 나죠 이거. 이 부분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알겠지만 초행길이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제가 미리 정답을 발표를 해버렸는데요. 네. 다시 한번 1+1 퀴즈 네. 답 말씀해 주시죠. 네, 문제가 유출이 되었지만 정답 발표해 보도록 답이 하겠습니다. 유출이 됐죠. 예. 예. 곰내 터널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것이 오늘의 퀴즈 되겠는데요. 정답은 정답은 X고요. 예. 오늘 방송을 잘 들어주신 분들은 모두 잘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80에서 70은 낮췄죠. 예. 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2016년 9월부터 곰내 터널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에서 시속 70km로 10km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예. 이후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대폭 줄어든 효과를 보고 있죠. 모든 속도를 줄이면은 사고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속도 내지 마시고요. 네, 천천히 안전운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데로 가나요? 다음 주부터는 네. 장산 1, 2터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이왕에 제가 늘 궁금했던 게 네. 장산 1, 2터널 혹자는 또 3터널이라고도 하고 우동 지하차도라고도 하고 막 이름이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걸 이번 기회에 좀 완벽하게 터널의 정확한 명칭부터 정리를 좀 알아보도록 해주시기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곰내 터널 3탄 임가현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